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호남과 제주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김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온몸을 파고듭니다.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에 장갑까지 외출 전 중무장을 했지만 쉴 새 없이 불어오는 칼바람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오늘은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중국 북부에서 발달하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5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순주는 영하 8도, 경기 파주와 강원 춘천은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특히 강원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원과 경기, 충청 내륙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1도 안팎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겠습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서해 상공에는 눈구름이 발달합니다. 제주 산간 최고 5cm, 호남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도로가 빙판으로 변할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추위는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주 중반 추위가 일시 주춤하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고 주말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부터는 예년의 초겨울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난항을 겪어온 새해 예산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해온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넘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00여 명으로 확정했습니다.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이는 정부 원안인 1만 2천여 명보다 2,700여 명 준규모입니다. 공무원 증원과 함께 양대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인상 보전은 내년엔 2조 9천억 원을 직접 지원하되 2019년부터 간접 지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초고소득자 대상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키로 했고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변경했습니다. 모든 아동에게 주기로 했던 아동수당도 선별복지 쪽으로 수정됐습니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자유한국당은 일부 쟁점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명시된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2개 조항에 대해선 유보 입장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화요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합의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이처럼 새해 예산안이 지각 타결되기까지는 위험한 고비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쟁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 타결을 이뤄냈는지 홍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기까지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야 3당은 주말도 반납한 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최대 걸림돌은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출발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조찬 회동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여당을 성토하는 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협상의 돌파구는 결국 3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열렸습니다. 협상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안을 만들기 위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 민주당은 1,500명,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을 제시한 가운데 결국 9,475명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락 회동까지 하며 7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한 세 사람은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지급 대상,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쟁점에서도 미세 조정을 통해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오후 늦게 잠정 합의문을 발표하며 협상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새 원내대표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밝은 표정에서 큰 숙제를 해결했다는 안도감도 묻어나왔습니다. 예산안 타결은 여야 간 뒤늦은 양보와 협치의 결과물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못 맞춘 탓에 국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따가운 여론이 비등한 데다 낚싯배 전복 사고의 여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재성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소 피곤한 얼굴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청사 밖으로 나옵니다. 구속영장 기각 9일 만에 검찰에 재소환된 전 전 수석이 11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상식의 선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오해와 의문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GS 홈쇼핑이 자신이 회장이던 e스포츠협회에 1억 5천만 원의 기부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의원이던 전 전 수석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GS 홈쇼핑에 대한 비판 자료를 낸 뒤 기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돈의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전 수석 소환에 앞서 지난 1일 GS 홈쇼핑 허태수 대표를 뇌물 공여 혐의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전 전 수석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기획재정부에 협회 예산 지원을 압박했다는 의혹 등도 불거진 상태여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전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되고 협회 관계자가 석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입증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